아, 반갑습니다. 19장 오늘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지도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 기평 위주로 필수적인 알아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단어라고 하면 자, 먼저 여기에 미닝적인 부분, written 형태와 스포큰 형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정의를 할 때 문법적인 속성, 그 다음에 collocations, register, associations, and frequency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런 영역 있죠? 이런 것들을 this knowledge about the aspects of each word. 자,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들, 대표적으로 콜로케이션적인 속성이라든가 문법적인 속성. 한 단어가 있으면은 figure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 figure라고 하는 단어의 콜로케이션적인 것, 그 다음에 register적인 이것이 formal한가 informal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빈도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vocabulary의 depth라고 합니다. 그래서 vocabulary depth라고 하면 다른 개념으로는 vocabulary breadth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breadth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전체적인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단어를 알고 있는가, 3,000 단어를 예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3만 단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두 가지로 봤을 때 vocabulary의 breadth를 양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extensive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depth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 단어의 다양한 영역들, collocation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어가 다른 여기 옆에 있는 word family에 대한 어떤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어의 depth적인 학습적인 측면에서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가르칠 때는 다양한 단어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단어에 대한 depth적인 속성,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오는지, 그리고 그 단어의 어떤 register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아는 것이 단어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또 단어의 family 이거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family라고 하는 것은 자 학습의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ase words에 대한 것, 자 어떤 root word, 기본적인 base word에서 다양한 inf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보면서 학습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publish라고 하는 것이 base word인데 거기에 똑같은 root word에서 publishes, published, publishing, publisher, published 이렇게 형태로 다양한 군을 이루는 것을 word families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단어를 가르쳐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콜로케이션적인 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요소, 영역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가르칠 때는 두 가지를 이제 학습 자료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uthentic material이라고 하는 측면과 여기서 이제 연구 분야이겠습니다. 코프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단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 대한 영역에서 여전히 나오는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쿠킹이라고 하는 단어, 이 기준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실제로 쓰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authentic material을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은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죠. 자, 원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authenticity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코프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프라, 이것은 방대한 양의 written과 spoken의 데이터, authentic material이 축적되어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 이외에 여기 intentional과 incidental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어 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n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cused study of the word.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어 자체에 주의 집중하는 의식적인 단어 학습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말로 explicit learning이다. 뭡니까? explicit vocabulary learning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intentional learning이냐, explicit learning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으로 통제되지 않으면은 뭐 이것이 뭐 둘 다 답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한 다음에 하나를 쓰시오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교사 혹은 이 티칭 뭐 러그를 봤을 때는 이 교사는 intentional learning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단어 자체의 학습을 하는 것이 intentional learning이다. 그 다음에 incidental learning 여기 보시게 되면은 picked up 자 단어가 picked up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내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단어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단어를 학습할 때 미닝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단어 학습은 우연하게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L1 학습 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독서를 했는데 저절로 단어가 내가 배우게 되는 어떤 우연한 학습, 그 한목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current teaching method favor meaning-based approac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meaning 기반의 수업을 통하여 단어 지도를 단어 학습이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는 입장, 그리고 또 incidental learning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 이 둘 다가 지금 현재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습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llocations, 여기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collocation, word class 이런 것들, 자 배워야 되는 이런 단어에 대한 속성들이죠. 이런 것들이 picked up incidentally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단어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While aspects meaning, register, and other constraints 이런 요소들은 best learned through the explicit instruction. 단어 학습을 위해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register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은 실제 뭡니까? intentional적인 학습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xplicit instruction 혹은 incidental, intentional 이 두 가지 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출제되었는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incremental이라고 하는 단어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점층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의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뭐 어떤 수련 학습의 형태로 계속 단어를 쌓아가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단어 학습은 학습자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학습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salience 여기 보겠습니다. salience in course content. 이 내용은 이제 이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단어가 좀 더 의식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단어를 조작하는 형태가 되겠죠. Word is salient when it's of central importance in given context. 자,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이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Salience leads to retention.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결하면 어떤 겁니까? incidental입니까? intentional입니까? 그렇죠. salient하다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 의도적인 주의 집중이 단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intentional적인 것 혹은 explicit instruction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retention of the both because the learner needs the word to comprehend the meaning of the content.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셀런트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단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단어를 꼭 알아야 전체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대부분은 뭐 주제어 정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출연하는 단어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셀런트한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전체적인 본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셀런트 앞에 셀런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A박스에서 통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설명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인핸스먼트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괄호가 돼 있고 A박스에서 당연히 여러 단어 중에 셀런트라고 하는 한 단어만 있겠죠. 그러면 셀런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주의 집중 의식적인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내용은 뭐 explic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한 단어 나머지는 뭐 전부 다 meaning based approach 혹은 뭐 인풋의 뭐 어떤 어텐틱적인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단어가 주어졌어요. 근데 딱 이 단어, 셀런트한 단어가 만약에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접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한 번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 상에서 필요한 여러분의 세팅 값은 집중력입니다. 이런 셀런트 혹시나 해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인핸스먼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용사는 salient vocabulary 단어를 의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룸 애플리케이션 좀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분류가 word learning activity, sentence와 discourse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월 레벨에서 이렇게 월 레벨, 센텐스 레벨, 디스코스 레벨. 자, 월 레벨에서는 단어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단어만 보고 랭킹화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A박스에 따라서 그냥 구분해서 에비던스 쓰기로 그냥 정말 채점하기 좋게 출제가 되는 형태가 아마 되겠죠. 출제가 된다면은 practice with word part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월 레벨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차트를 통하여서 단어 위주의 학습 뭐 이렇게인데 글쎄요. 여기 다음에 센텐스 레벨과 디스코스 레벨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phrasal verb practice 되는데 여기는 좀 별표로 하셔서 옆에 적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collocations입니다. collocations. complete each phrase verb with the list one item. 이렇게 list one 아이템이라고 되는데 turn과 on이 올 수 있는지, turn과 in이 올 수 있는지, turn과 off가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는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콜로케이션스에 대한 학습입니다. 렉시컬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어떤 그 루이스 학자의 주장에 따른 교수법에 따른 교수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의식적인 학습자들의 어웨어니스를 어디에 올린다라고 이렇게 어웨어니스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정답은 콜로케이션스가 되겠습니다. phrase verb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콜로케이션스입니다.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센텐스 레벨 액티비티, strip stories 많이 나옵니다. strip stories. 단어 학습을 위해서 센텐스 레벨로 학습을 하는 것이긴 하나,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작은 어떤 종이 종이 조각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문장들이겠죠. 그 문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립 스토리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디스코스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코스 레벨 액티비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스토리 네트워킹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담화 형태로 그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패러그래프 형태로 쭉 됩니다. 앞에서는 센텐스였죠. 여기에서는 문장이 여러 개가 이제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스토리를 리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코스 레벨의 수업이다, 단어 학습이다. 여러분들은 뭐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헷갈리지는 않을 건데 결국 싸움은 에비던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한번 고르고 난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동 안에서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잘 쓰시는 것이 사실 시험에서는 가장 필요한 세팅값, 집중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많은 그 불안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은 지식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근거 쓰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 지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게 강의 지도는 단어 지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